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한이 아빠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 이런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3년 전에만 샀어도 아마 떼부자가 됐을 텐데요. 한번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진짜 주류 시장으로 진입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연동하는 그런 ETF도 판매를 해달라라고 미국 증권거래 SEC에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한국은행 총재인 이규열 총재가 아직 지급수단으로는 제약이 굉장히 많다.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수단으로 쓰이는데 제약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팩트다. 따라서 이제 FED, 페드죠.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발언을 보면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차항반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화폐 단위는 고정되어 있고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거라 암호화폐와는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고 이래서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의미고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쓰레기 없는 쓰레기다. 이런 의미를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한이 아빠 의견, 저는 참고로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화폐 발행의 주권을 가질 수 있다면 나의 심장을 내줘도 좋다. 결국 화폐 발행의 주권은 지금 대부분 나라가 이 국가가 갖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은행, 페드가 갖는 거죠. 미국은 조금 독특하다고 보면 나머지는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암호화폐가 지급결제 수단이 됨으로써 화폐 발행 주권이 평등화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있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있죠.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시세 차익만 가지고 옵니다. 또 하나는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정부도 화폐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화폐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실 화폐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화폐는 제도와 신뢰의 문제이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 세상 전반을 다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비트코인에 적용되는 이 블록체인 기술 나온 지가 꽤 됐죠.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 기술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참여자의 동등한 권리,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의 승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 처리 시간이 굉장히 느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에만 적용된 사례는 꽤 있는데 중요한 핵심 시스템,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것이 없거든요. 그만큼 처음에 나온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엄청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독자 여러분들 제가 IT 컨설턴트만 20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청산 기능은 기술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청산 기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독자 여러분이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럼 제가 100만 원을 어떻게 갚으냐 하면, 제가 이제 독자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생긴 거죠. 그 채무를 클리어,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게 정산이거든요. 이 정산 기능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클리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청산 기능, 클리어링 서비스는 기술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 문화, 사람의 인식이 합쳐져야 하거든요. 얼마 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발표도 해서 한때 또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런 클리어링 서비스가 과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될까요? 제가 보기엔 매우 부정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돈이 되다 보니 너무 많은 암호화폐가 생기고 있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좀 우스울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많은 것들이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암호화폐는 이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규제와 보호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단점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자지갑 잃어버려가지고 전에 비밀번호 분실해가지고 아예 못 찾는 케이스 언론에서 보셨죠. 이거 잃어버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장이나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 신분증을 갖고 본인 임을 확인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와 클리어링 서비스 정산과 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술에 의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문화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게 같이 상승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튤립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반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하는 순간 암호화폐는 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게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불법 자금의 유통으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례는 지금도 나오죠. 김치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은행 송금 대신 가상화폐로 환칙이라는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이 벌써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얼마 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죠. 아파트 가격이 폭등에 따른 좌절, 20, 30대의 분노, 다른 투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의 투자로 몰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꼭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가 되죠, 계속. 사실 한번 빠지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 모두 더 멍청한 바보 이론에 빠져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판단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좀 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액과 시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하는데 내가 A에 진입하는 것, 이 자체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이 오른 후에 얘를 누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엑시트를 하게 되면 나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 언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신만 알겠죠. 물론 주식도 똑같습니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은 그나마 법적인 보호와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슈들을 해결해 오면서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룰과 방식과 청산하는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제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시간, 롱텀,
장기간에 투자하는 이런 방식들이 아마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생각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저의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